2월 8일 목요일 김효정의 똑똑 동안입니다. 포항시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과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민들을 길고양이를 포획해 지정된 동물병원에 데려가면 중성화 수술 후 다시 방사하는 건데요. 포항시 축산과 동물보호팀 안창태 주무관과 자세히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어떤 거고 이걸 왜 하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길고양이를 잡아서 거세, 불임 시술 등 이제 생식 능력을 제거한 후 원래 있던 자리에 방사하는 사업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이 길고양이들이 이제 반복되는 번식과 이제 출산을 방지하고 개체수 증가를 억제할 수 있고요.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은 번식을 위한 울음소리나 이제 영역 음, 다툼 등과 같은 이제 행동들이 줄어들어서 이제 수컷들의 영역 표시 행동인 마킹도 감소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이웃 주민들의 불편함이 감소할 수 있어서 이런 중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현재 지금 포항시에 길고양이 개체수가 얼마나 되는 걸로 좀 추정이 되고 만약에 중성화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까지 예상이 되시나요? 음, 이게 이제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이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다 보니까 네. 정확한 개체수는 추정이 어렵습니다. 이제 음, 그렇다 보니까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음, 때문에 그런 이제 적절한 개체수 유지를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사실 저도 이 길고양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저도 주택에 네. 살다 보니까 뭐 한 마리, 두 마리 보이다가 요즘은 진짜 한 네 마리, 다섯 마리까지 이렇게 보이는데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더라고요. 네네.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포항시에서 첫 시행한 것은 2011년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당시는 대략 100마리 정도가 이제 시행이 되었고요. 네.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이고 있지만 현재는 꾸준히 늘어서 그 사업량이 한 1,000두가량, 연간 음, 1,000두가량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네. 이런 성과 자체는 길고양이 자체 사업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이제 원체 이제 길고양이가 영역 동물이고 음, 행동 반경이 그렇게 넓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네. 영역에서 본인 수명만큼 살고 자연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 구역에서 자연스럽게 길고양이 개체수가 조절될 수가 있는데 이제 음, 문제는 예전에 비해 고양이들의 수명도 한 4, 5년 정도 더 늘어서 그만큼 이제 성과가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음,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일단 중성화를 하려면은 뭐 이걸 길고양이를 잡아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뭐 아무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거는 길고양이는 이제 야생성이 있다 보니까 아무나 고양이 잡으려고 접근하면 위험할 수도 음, 있고 실질적으로 수술이다 보니까 네. 이 고양이를 포획을 해서 지정된 병원에 이제 음, 사전 문의 및 예약을 하셔서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저희 포항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캠만 분들이 포획 방사를 진행을 도와주고 있고 이제 음, 발판식 포획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 수술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포항시 이제 동물보호팀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포획트를 대여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포획트를 아, 대여하실 때 저희가 이제 절차나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방법들을 따라서 고양이를 포획해서 병원에 데려가야 네, 한다라는 네. 건데 그러면 이 중성화 대상이 되는 고양이가 따로 있습니까? 네, 물론 이제 주인이 이제 집에서 키우는 이제 반려묘는 제외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반려묘를 제외한 이제 길고양이는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주인 있는 반려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네네. 근데 궁금한 게,
고양이를 보면 이게 반려묘인지 아니면 진짜 길고양인지 이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유실 고양이인지 아니면은 길고양이인지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사람에 대한 친화도, 그다음에 행동 음. 습관, 이제 네. 경계 정도 이런 걸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유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나 집, 자동차 현관에 접근을 많이 하고 네. 이제 친근감의 표시로 꼬리를 많이 세워서 이제 사람의 눈을 마주칠 수가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접근을 피하고 음. 이제 최대한 숨어 다니는 것을 많이 하고 아. 이제 웅크리고 있는 자세를 많이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보통 피할 경우가 많고요. 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발판식 포획틀의 덫에 포획된 상태에서도 구별이 이제 약간 가능한데 네. 유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손으로 만질 수가 있어요. 고양이가 만지는 게 가능한데 아.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밥을 많이 주신 캣맘 분들조차도 만질 수가 없을 만큼 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덫 안에 있을 때도 유실 고양이는 사람이 이제 다가가면은 덫 안쪽으로 다가와서 이제 몸을 비비든지 아. 약간 친근감을 표현을 네. 하는데 길고양이는 최대한 덫 뒤쪽으로 이제 물러나서 이제 철창이나 덫을 흔들거나 세게 음. 부딪히거나 이런 행동을 많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길고양이도 이제 지속적으로 캣맘들의 접촉이나 사람들에 대한 친화도가 네. 높아질 수는 있어요.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밥을 주시거나 한다면.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저희가 이제 상태에서는 구별은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들어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다가가는 건 아닌데 제가 지나가면 그 고양이들이 막 피하더라고요. 네네. 네, 이런 길고양이를 구분하는 방법도 들어봤는데 그러면 포항에 있는 동물병원이면은 이 중성화 수술 아무 곳이나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이제 포항에 지정 동물병원을 따로 정하였고요. 포항에는 남구 3개소, 이제 북구 11개소가 있고 총 음. 14개소에서 이제 중성화 수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호나이. 네. 네, 지정된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앞서서 이 길고양이 뭐 특성 중에 야생성이 강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이게 포획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포획을 해야 돼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에 대한 경계가 원체 심해서 네. 뭐 프로젝트를 설치한다고 해서 바로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음. 뭐 최소한 1, 2회 정도는 실패한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네. 요 설치를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발판식 이게 프로젝트도 발판식이 있고 그 고리형으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리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창에서 상당히 몸부림을 해서 음. 상처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아. 발판식을 꼭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밥을 주시는 분들이라면은 최소한 하루 정도 급식을 중단하고 음. 포획을 하시면은 포획에 아. 조금 용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포획 후에는 이제 담요 등으로 틀을 덮어주시면은 고양이가 흥분한 것을 낮출 수가 있어서 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연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요거는 기본적으로 1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예산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산 소진 시에는 중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는 이제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날씨에 이제 혹서기, 네. 혹한기, 장마철에는 요 수술을 지양하고 있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현재 저희 24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을 2월 14일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네. 7월과 8월은 일시 중단을 한 후에 9월부터 다시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 밖에 그러면 지금 포항시 동물보호팀에서 또 소개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요거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사업도 지원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읍면에서
마당에 키우는 개들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이제 읍면 지역의 마당에서 키우다 보면은 이제 유기견들로부터 원치 음. 않는 새끼들을 낳을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실내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읍면에 문의나 음.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음. 저희 또 하나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포항시 동물보호센터나 이제 입양센터가 있는데 네. 여기서 입양을 하시는 분들은 입양비 지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최대 25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거나 동물 미용을 하시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최대 25만 음. 원까지 입양 동물에 한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혜택들도 잘 이용하면 좋겠다 싶고요. 또 길고양이 이렇게 뭐 여러 사건들이 많긴 한데 학대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들에 대한 또 불만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분들 모두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동물을 무서워하거나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시민들과 함께 공생하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고양이 밥을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급식소가 있다라면은 정해진 시간, 적정량을 급식하시면은 하시면 좋겠고 그 후에 이제 급식소 주변에 사료 등이나 이런 걸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급식소가 주차 차량이 많은 곳이라면 차량 파손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 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주차 차량이 많은 곳은 피해 주시는 곳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포항시 축산과 동물보호팀 안창태 주무관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